배우의 포즈란 이런 것이다. 배우에 따라 포즈도 가려한 각색이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레드카펫을 즐기는 스타들의 방법, 유형을 분석해봤는데요. 레드카펫 위에서 팬들과 인사하는 스타들, 보통은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 이분들은 다릅니다. 매너 있는 최강예 씨, 팬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요. 직접 셀프 촬영까지. 고맙네요. 팬뿐만 아니라 경찰들까지 챙겨주는 매너남인데요. 아, 고생하시네요, 정말. 지성 씨 역시 자상한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숫자까지 세주는데요. 이런 자상함에 여성 팬분들 열광합니다. 여기에 매너보다는 장난기로 팬들에게 추억을 안겨준 스타도 있습니다. 장미를 칠 듯 말 듯 장난치는데요. 이 여성 팬 주목해주세요. 웃어주지 않자 정말 속상해하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민지 씨의 장난이었을까요? 조강민랑 고수 씨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망설이다가 한 팬에게 꽃을 건넸는데요. 너무 장난치지 마세요. 못 받은 팬들 웁니다. 레드카펫 위에 이런 스타도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취한 장근석 씨. 내가 제일 잘 나가. 열광하는 팬들을 향해 연신 팬 서비스를 보여주는데요. 급기야 손등에 뽀뽀까지 해줍니다.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포토존에서도 그의 대세 포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하니 근석 씨의 매력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조명 하나 없이도 자체 발광하는 스타입니다. 팬들이 열광한 이유는 바로 자체 발광 빛을 뿜어내는 장동건 씨 때문인데요. 대단하네요.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들과 함께하니 더 빛나는 것 같죠? 와우, 다길이죠. 장동건 씨입니다. 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부산 국제영화제 위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시작했군요. 이번 개막식은 처음으로 문을 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개막식이 끝나도 연예가 중계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동건 씨 등장 놓칠 수 없죠. 아이고 넘어진 제작진. 네, 오늘 장소가 바뀌었는데 너무너무 아이고. 아, 저희 PD님이 다쳤겠어요. 장동건 씨 다음에는 꼭 인터뷰해 주세요. 너무 좋았었고요. 네, 쉽지도 않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설레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부산 국제영화를 영화제 소식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부산 국제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죠. 앞으로 14일까지 축제는 계속되는데요. 영화를 사랑하시는 팬들, 부산에 내려가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아까 우리 연예가 중계 스텝. 다치지 않았어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취재. 예. 화면 보니까 더 부산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네. 레드카펫에서 보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신현준 씨 언제 가실 일 있으면 저 좀 파트너로 데려가 주세요. 이 레드카펫 밟아보고 싶어요? 네네. 요 앞에 그 중국집 앞에 레드카펫에도 거기 가보세요. 아, 중국식 레드카펫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드레스 입고 가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자, 네. 세계로 뻗어가는 연예가 중계. 자, 이번에는 호주에서 소식을 안고 온 김엔젤라 씨 네. 소식 들어볼까요? 은영 씨 힘내세요. 근데요, 신현준 씨와 박은영 씨, 네. 두 분은 이 호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호주 하면 시드니 떠오르고 시드니 하면 또 세계적인 예술관인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신현준 씨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좀 틀려요. 저는 코알라랑 캥거루. 네, 또 동물을 또 유난히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호주하면 가장 먼저 이분이 떠오릅니다. 인터뷰와 배우로서 만난 자리였지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누군지 알겠어요. 받았는데 세계 대표 꽃중년 그리고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네. 미스터 휴 잭맨을 만나러 잠시 후 시드니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주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재밌었던 드라마죠. 공주의 남자. 큰 아쉬움을 남기고 공주의 남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촬영 현장과 종방연 현장을 함께 동행했는데요. 잠시 후 함께 가시죠. 아, 좋아요. 네,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개봉 2주 만에 전국 관객 320만을 돌파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도가니인데요. 이 영화처럼 영화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를 생산해내고 또 우리의 의식을 일깨운 영화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몰랐던 참혹한 진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7년 전 외면당한 그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은 지금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 2011년 영화로 재조명돼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충격 많이 먹었고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영화 도가니가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됐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대법원 국감도 감사했습니다. 영화로서의 흥행을 뛰어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도가니. 영화를 본 관객들의 분노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영화의 힘,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2005년 광주의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력 사건. 실화임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화가 보여준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 당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은 2009년, 2005년 최고로 먼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식의 어떤 범위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영화 충격을 경험한 심한 분노를 느꼈죠. 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난 왜 이제 알았을까? 영화화된 이후 이렇게 급격한 사회 문제로 폭발하게 된 이유는 그런 범죄 현장 자체가 영상으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객들이 실제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충격적인 범죄에 내려진 죗값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웠고 관객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징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관객이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관심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출구처럼 좀 폭발하게 되지 않았나. 20년 전에 한 실화 영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도리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기도 했죠. 이처럼 실화 영화는 관객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그린 영화 아이들과 아동 유괴 사건을 그린 그놈 목소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실제 범인의 몽타주와 목소리를 실어 사건의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낸 영화였죠. 영화 죽기를 바라죠. 우리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영화 개봉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최장 25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아동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아동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운동에는 광주 인화학교가 폐쇄됩니다. 영화를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제도적 움직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5일에는 사건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가 전격 폐교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신고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묻혀져 버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나름대로 약간의 사명의식,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고요. 그들이 당했던 그 아픔, 그 억울함, 이 사회의 그 말도 안 되는 것, 그 행했던